반갑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같이 가자. 오름동행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발달장애 출현율 증가의 원인을 시작으로 발달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영상 중 단어 선택 등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장애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장애의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표준국어 대사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 예를 들어 의사소통장애. 아직 몇 마디 나누지 않았으나 민요섭에 대한 그녀의 깊은 정은 자칫 수사의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인 것이다. 이문열, 사람의 아들. 비슷한 말로 방해, 방해, 저해가 있습니다. 2.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예를 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보완하는 디지털 기기가 출시되고 있다. 3. 정보통신. 유선통신이나 무선통신에서 유효 신호의 전송을 방해하는 잡음이나 혼선 따위의 물리적 현상. 예를 들면 방송 중에 통신시설의 이상으로 여러 차례 장애가 발생하였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장애를 진행을 가로막는,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원활하지 못한, 방해하는 등의 뜻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골격, 기형적인 면에 결함이 생겨 이에 따라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이다. 결함은 신체의 특정 부위나 기관의 기능이 손실되었거나 감소한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는 손상으로 인해 특정 영역, 읽기, 보기, 걷기, 듣기 등의 능력 저하가 생기는 경우 교육, 훈련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장애를 기능 또는 능력의 손실 및 저하로 인해 원활한 생활을 위해 의료적, 교육, 훈련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라면 저도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기능의 손실이나 저하 없이 완벽했다면 돈도 많이 벌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지? 이번 달은? 다음 달은? 돈을 버는데 왜 돈이 없지?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모두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피부색, 생김새, 기능 등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마저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조금씩은 다른 특성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평등한 인식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장애는 낙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이전에 장애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그 장애 명칭과 그 특성으로 미리부터 한계를 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조각가인 피그말리오는 자신의 이상형 여자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이 조각상이 제 아내가 되게 해주소서 하고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 진심을 알고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에서 유래된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라고도 하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낙인 효과는 부정적 낙인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라는 낙인으로 인해 가능성이라는 기대는 없고 어떤 장애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장애가 있고 없고 우리는 모두 발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조나 기능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달의 가능성을 미리 결정하지 말아주세요. 장애는 평균적이어서 일반인이 조금 더 특별한 사람들을 따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쟁이 거의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왕따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친구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학업 등 경쟁이 시작되는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경쟁에 뒤처진 친구,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 조금 다른 친구 등을 따돌리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집단에서 평균치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경우에 왕따를 당하기 쉽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학교폭력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호주의 목사이자 동기부여 연설가 닉 부이치치를 아시나요? 닉 부이치치는 유전 질환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한쪽 다리가 없이 왼쪽 발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닉 부이치치가 있었을까요? 호주는 대표적인 다국가 문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름이 익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경쟁의 나라입니다. 조금도 뒤처지면 무시당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우리의 평등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말은 학문적 연구를 하는 전문가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적 분류 역할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라는 말로 인해 그 사람의 등급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감 중 시각으로 60%를 넘게 지각하고 대인인지의 1차적 요소가 겉모습인 우리에게 조금 다른 모습에 대해 거부감은 본능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평등한 인권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평등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장애가 있지만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편가르게 하는 사회 분위기 아닐까요?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따돌리는 사회폭력의 가해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은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발달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같이 가자. 오름동행이었습니다.